이 영상에는 클로바 더 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DID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에 나오는 미정입니다. 이 영상은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네이버 클로바 더빙을 이용해서 더빙 작업을 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이 채널을 만든 서기가 창작한 내용들이며 일부 이미지는 포토샵 작업을 통해 개선되었고 약간의 편집을 위해 베가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미드저니에 있으며 채널의 주인인 서기가 미드저니 유료 회원이라서 이미지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클로바 더 빙은 아직 무료 버전이라 워터마크가 있으며 이 역시 나중에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모든 소설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이 채널의 주인에게 있으며 자료를 변형해서 다른 상업적으로 사용 시 법적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웹소설의 모든 내용은 서기가 먼저 만든 블로그에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져서 있으며 이 영상은 그곳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단지 이미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좀 더 재밌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본래 웹소설 또 다른 나와 함께 파트 1은 24편으로 구성되었지만 유튜브에는 2편씩 묶어서 한 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미정은 다음 날 아침부터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이 팀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민했다. 만약 이 팀장이 본부장과 밤의 한일을 조금이라도 회사 내에 퍼뜨리거나 한다면 곤란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군다나 서기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면 자신의 회사 입지는 물론이고 미정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일단은 이 팀장의 입을 막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팀장에게 어젯밤 일에 대한 어떤 누명을 씌우든지 해서라도 불명예 퇴사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불명예로 퇴사를 시키면 이 팀장이 아무 증거도 없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 팀장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정은 회사 내 통화용 전화 수화기를 일단 들고 본부장을 찾았다. 본부장님, 어제 밤 이 팀장이 회사 내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찍힌 모든 CCTV 자료를 수거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혹시라도 이 팀장이 우리말을 듣기 위해서 개발실 근처로 왔다면 이 팀장에게 프로젝트 자료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어제 밤에 들어온 CCTV 자료들은 모두 삭제시켰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잠시 후 본부장이 미정에게 요청했던 CCTV 자료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미정이 개발팀에 몰래 숨겨놨던 자신의 스파이 직원을 한 명 불러서 이 팀장이 찍힌 CCTV 자료들을 조작하게 만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미정은 본부장에게 이 팀장을 불러서 사원 수첩을 건네주면서 개발실엔 왜 들어갔냐고 추궁하라고 시켰다. 그러면 분명히 아니라고 발뺌할 테니 자신에게 지금 있는 CCTV 자료들을 가져가서 증거 자료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은 미정이 시키는 대로 이 팀장을 자신의 자리에 불러서 수첩을 주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추궁을 했다. 이 팀장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야?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자료를 사라지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자네가 왜 개발실에 있었던 거야? 중요 간부도 아니면서. 이거 자네 수첩이지? 본부장님 억울해요. 저는 그때 전무님이 그쪽으로 가길래 혼자 가시는 게 불안해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 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본부장님과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 밤에 전무님이랑 있어? 헛소리 하고 있네. 자, 이거 봐봐. 어젯밤에 찍힌 CCTV 자료야. 여기에 자네는 계속 나오는데 나랑 전무님은 어디 있어? 안경을 끼고 봐도 안 보이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무슨 개소리야. 자넨 오늘부로 잘렸어. 불명예 퇴사라고. 불명예 퇴사하면 사규에 따라서 퇴직금도 50%도 안 주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이 팀장이 이때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몇 년 동안 잘해온 점을 참작해서 퇴직금은 건들지 않을게.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경찰에서 나중에 프로젝트 자료 분실된 것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 팀장을 부를 거야. 그때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주고 알았지? 본부장님, 저 너무 억울해요. 프로젝트 서류는 정말 몰라요. 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요. 분명히 저는 개발실 근처는 갔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개발실 CCTV에 왜 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억울해요, 본부장님.
이 팀장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이 팀장을 내보내기 위해서 모든 가짜 자료들의 준비와 입맞춤들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할 수 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생각했다. 자신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누명을 쓰고 퇴사해야 했던 건 모두 전무님이나 본부장님의 짓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사장님에게 직접 보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먹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서기는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좋았다. 사장실에 출근하는 것도 너무 근사한 것 같고 누구 하나 서기에게 눈치 주는 사람 한 명 없으니 정말 편하고 좋았다. 서기는 사장실에서 혼자 여러 종류의 다양한 게임을 마음껏 하면서 지금까지 백수여서 못했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었다. 언제든지 회사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다름없었다. 서기가 한참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회사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전무님과 본부장님이 서로 썸을 타고 있는데 사장님은 이제 어떡하나, 전무님은 본부장과 단둘이 만나는데 등등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회사 단톡방에 쉴 새 없이 퍼졌다. 이런 소문들은 미정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미정은 얼른 회사 내 모든 단톡방을 닫으라고 지시하고 소문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다. 미정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톡방에 퍼진 짤막한 녹음 파일을 확인해봤다. 그 녹음 파일에는 미정과 본부장이 어젯밤에 나눴던 대화들이 일부분 녹음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발실 사건에 쓰일만한 가장 중요한 녹음 부분은 없고 그냥 본부장과 미정이 어떤 사무실에서 밤늦게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얘기를 몇 마디 나누는 정도의 부분만 녹음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본부장과 미정이 썸을 타는 정도로만 소문이 퍼져 있었다. 미정은 일단은 조금 한숨은 났지만 그래도 이 사실이 서기에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었다. 일단 이런 소문들이 괴소문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그리고 이런 녹음 파일이 어디서 어떻게 녹음되었는지 출처를 찾아야 했다. 왜냐하면 뒤로 잘린 이 녹음 파일에 정말로 중요한 증거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정은 개발팀에 숨겨둔 스파이와 다른 몇몇 직원들을 매수해서 소문의 근거지를 찾으려고 했다. 이 팀장은 서기의 집 주위에서 몰래 숨어서 서기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자신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일한 회사가 없어지는 것은 싫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 자료가 다른 게임 회사로 넘어가면 그만큼 서기의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된다. 주식도 많이 하락할 거고 이번 게임 개발권이 워낙 대작 프로젝트라서 이번 게임 프로젝트 계획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서기 회사가 거의 상장 폐지 입장까지 될지도 모른다. 이 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아침 저녁으로 서기 집 앞에서 서기가 운동하러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날 서기는 원래 운동을 잘 안 하고 게으른 스타일인데도 몸과 몸이 근질근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서기가 집 건물 현관문을 나왔을 때 검은 후드티를 눌러쓰고 이 팀장이 바로 따라 붙었다. 서기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평소와 같이 즐기면서 가볍게 조깅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서기의 운동복 후드티 뒷모자 부분을 잡았다. 아, 누구야? 헐, 누구세요? 혹시 전에 저희들이 만났었나요? 좀 낯이 익은 것도 같고. 죄송해요. 급하게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 엊그제 사장님 안내해드린 이 팀장입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퇴사를 한 상태라 이 시간에 이렇게 사장님을 뵐 수 있게 된 거고요. 서기는 멍청하면서도 단순하지만 눈치는 좀 빨랐다. 그것도 게임을 자주 하다 보니 생기게 된 거였다. 그래서 서기는 순간 이 팀장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서기는 얼른 이 팀장에게 자신의 방에 가서 얘기하는 게 더 좋겠다고 건의했다. 그리고 둘은 서기의 집으로 들어가 서기의 방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사장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회사의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손도 대지 않았으며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전무님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본부장님과 만나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팀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확실히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회사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잘 몰라요. 같이 사는 여기 집 사람이 아무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사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군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사장님 회사가 위태로울지도 몰라요. 꼭 이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팀장은 서기에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다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를 지금 수집하고 있는 거라고 밝히고 한 가닥끈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정말 이 팀장님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요. 미정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증거라고는 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둘 사이의 대화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앞뒤 부분을 제가 그때 놀래서 얼떨결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저도 약간 컴맹이기도 하고 이런 건 포렌식 전문 업체에서나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기는 이 팀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혼자서 고민에 빠졌다. 이 영상은 클로바더 빙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많이 부족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웹소설 또 다른 나와 함께는 파트 1 24편과 아직 진행 중인 파트 2 12편이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 파트 1과 파트 2의 내용들을 좀 더 각색하고 재밌게 꾸며서 각 회차에 2편씩 합쳐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제작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